취업에서 우리의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쏟아낸 그 이야기가 이 사람들한테 전달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조금 다른 거예요.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청중이 듣고 싶게끔 포장을 해줘야죠. 요즘에 제가 자소서랑 면접 컨설팅을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내 얘기만 해요.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강점이 있습니다. 회사와의 연결고리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빠지시면 회사 얘기만 하셔서도 안 되고 내 얘기만 하셔서도 안 돼요. 섞이셔야 돼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소서와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저는 지효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러 오신 그 주제는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게 딱 보이는 게 오늘 신청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이 일상에서 또 취업에서 어디에서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건데, 내가 그거를 잘 못하고 좀 부족하고 어떻게 전복을 시켜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스토리텔링의 3스텝. 이것만 여러분들이 가실 때 딱 명확하게 가져가시면 이제 어디가 됐건, 취업 중에서 자소서가 됐건 면접이 됐건 프레젠테이션이 됐건 자유롭게 이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의 3스텝을 보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스토리 마이닝에서 출발을 합니다. 마이닝의 뜻은 뭘까요? 발굴하다, 캐다, 발굴하다. 맞습니다. 이야기를 발굴하시는 단계. 자, 두 번째, 스토리 메이킹에서 메이킹의 뜻은 뭐예요? 만드는 단계죠. 이야기를 만드는 단계. 자, 마지막 세 번째,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뜻은 뭐예요? 말하는 거, 의사소통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거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청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으세요? 네, 정답은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요, 청중이 듣고 싶게끔 포장하셔야 됩니다. 면접이 됐건 자소서가 됐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취업에서 우리의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쏟아낸 그 이야기가 이 사람들한테 전달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조금 다른 거예요.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청중이 듣고 싶게끔 포장을 하셔야죠. 어디에서 포장하느냐? 마이닝에서 포장을 하시게 됩니다. 이 3스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마이닝 단계예요. 저 단계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스토리텔링이 조금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메이킹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주제가 주어진 건 간에, 어떤 질문을 받던 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이닝을 넣을 거예요. 자, 마이닝에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있죠? 그거랑 제가 요거 같은 표시 땡땡,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5가지를 한번 가져오실 거예요. 자, 5가지 한번 느낌으로 맞춰보세요. 2가지 이상을요, A랑 B 2가지 이상을 공통된 기준으로 우열을 가리는 거, 차이를 가리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2글자. 비교. 정답. 비교를 하시거나,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또 맞춰보세요. 빗대서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비유라고 합니다. 남의 말을 가져오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인용. 물어보는 거, 질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예시입니다. 요 5가지를 가져오시면 돼요. 제가 스토리텔링을 약간 공식처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먼저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비교, 비유, 인용, 질문, 예시를 먼저
던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연결 지어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요,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 80%, 90%가 끝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끝나요. 물론 이 5가지를 한 번에 가져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 취업의 주제마다 한두 개 정도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걸 보여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쓰기, 말하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쓰기는 우리 취업에서 뭐가 있어요? 자기 소개서, 자소서. 자소서에서 쓰셔서 이렇게 스토리 마이닝 작업을 하실 때는 뭐 의성어, 의태어를 좀 넣는다든지 상황 묘사를 구체적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실 거고, 말하기가 들어가실 때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손동작을 하고 있죠. 이런 제스처를 넣어서 감정을 전달한다든지 목소리에서 뭐 톤을 바꾼다라든지 이런 포인트들이 말하기에서 전달의 방법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마이닝과 메이킹에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보다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되는 그 단계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이닝 작업부터 메이킹 작업, 커뮤니케이션 작업 요 3단계를요. 제가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이 있게 뎁스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마이닝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5가지를 가져오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2가지를 비교하는 거. 자, 빗대서 표현하는 비유, 남의 말 가져오는 거, 인용, 물어보는 거, 질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 예시.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라고요? 예시. 그 다음에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킹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연결 지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자, 아직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비교, 비유, 인용, 질문, 예시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럭키7 질문에서 스토리텔링 전략 활용하시는 방법. 이 럭키7 질문은 뭐냐면요. 제가 그냥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보통 뭐 5개인 경우도 있고 6개인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저는 세트로 7개 많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면접이 됐건요, 자기소개서가 됐건 역량 면접을 제외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유형이 있어요. 그게 럭키7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뭘 것 같아요? 면접장에 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뭘까요? 자기소개. 자, 2번째. 지원 동기.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원 동기,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뭘까? 성격의 장단점. 정답. 또 입사 후 포부. 정답. 또 그렇죠. 어려운 일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는 이거 뭐라 그러냐면 살면서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이게 뭐냐면 살면서 좋았던 거, 살면서 안 좋았던 거, 살면서 슬펐던 거, 살면서 창의력을 발휘했던 거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살면서 시리즈. 자, 5개. 2개 남았어요. 뭘까요? 힌트.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게 이제 6번째. 자, 7번째 뭘까요? 요즘에 이제 회사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기업 분석이 됐는지 보기 위해서, 직무 분석이 됐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시오. 요거 7가지. 요 7가지가 제가 럭키7 질문이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들어가시건 간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알려드릴 건데,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우셨던 그 마이닝, 메이킹, 커뮤니케이션은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우선은 뼈대를 좀 다듬는 작업부터 가보실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뼈대를 다듬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럭키7 질문을 만드실 때요, 이 3가지 안에서 막 조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합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시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1분 자기소개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쫘르르 다 써내려가요. 그때 여러분들은 뼈대, 구조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자기소개 하실 때 뭐를 많이 얘기해요? 나의 뭐. 여기에서 따진다면 나의 뭘 얘기 많이 할까요? 자기소개에서 나의, 그쵸? 강점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의 강점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패턴을 바꿔볼게요. 저는 회사에서 한번 출발을 해봤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패턴 만드는 것만 가지고 수십 개가 나오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제가 따로 떼서 강의도 많이 해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제가 안 쓰는 패턴을 한 가지씩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셨다가 내 스타일에 맞게끔 접목시키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보통 강점에서 이제 자기소개를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현재 우리 땡땡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고민거리. 혹은 현재는 이런 뭔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아가서 뭐가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흐름으로 따진다면. 여기에서 띡 끝나면 안 되잖아요. 문제만 얘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적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데요.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성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방향을 한번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마찬가지.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 이건 누가 하는 거야? 경영 전문가, 경영 지도사들이나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내리는 거잖아요. 나는 취업 준비생이에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에 하나가 뭐 나와야 돼요? 그 방향성에 내가 따로 가겠다, 함께 가겠다. 함께 가겠다, 같이 가겠다. 내가 함께 할 거고 그때 내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나와주시면 돼요. 입사 후 포부입니다. 입사 후 포부. 입사 후 포부는 또 반대로 내 얘기보다 보통 누구 얘기를 많이 할까요? 회사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도 제가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나의 강점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나의 강점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내 강점을 물어본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말이 되게 만들려면 뭐가 상식적으로 나와줘야 될까요? 내 강점이 회사에 어떻게 되겠다. 도움이 될 거고 어디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가 나오셔야 됩니다. 내 강점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이런 것들일 텐데요. 하면서 마지막.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계획을 펼치겠습니다. 하면서 나와주시는 거예요. 또 세 가지로 구조를 만들었어요. 구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까 전에 회사, 내 얘기,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합하시면 돼요. 자, 요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동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생활형 잡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빗대서 표현하는 뭘까요? 비유. 요건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요, 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쓸 수 있는지 고민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의 뭐예요? 강점. 약간 좀 창의력도 있고 혁신도 있습니다. 나의 강점. 근데 그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행복기업의 기획 업무입니다. 쭉쭉쭉쭉 이야기를 해줘요. 마지막, 입사 후 나의 계획. 저는 그래서 제가 입사를 한다면요, 2년 동안 전문성 높일 게 이렇게 할 거고 3년 차, 5년 차 때는 이렇게 할 거고 쭉 또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구조가 완성이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이것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구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먼저 뼈대를 만드셔야 됩니다. 왼쪽처럼 만들고 내용을 끼워 맞추셔야 돼요. 저는 보통 세 가지를 통해서 기획 그 구조를 만들지만 여러분들은 뭐 4개, 5개가 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흐름을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만 계속 지금 패턴을 보시게 되면 하나의 그 질문 안에 그 세 가지가 지금 등장하는데 세 가지가 다 나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나에 대한 거랑 회사에 대한 게만 혼동이 돼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회사 얘기만 하셔서도 안 되고 내 얘기만 하셔서도 안 돼요. 섞이셔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자소서랑 면접 컨설팅을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내 얘기만 해요.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강점이 있습니다. 회사와의 연결고리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지원 동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실 때 내 직업적인 부분만 많이 강조를 해요. 예를 들면 저는 마케터가 되고 싶어서 이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뉘앙스. 그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요, 하고 동기가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동기가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은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여러 가지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을 알게 되는 거는 뭐 쉬워요. 근데 그 은행을 알게 됐는데 그 은행을 알았을 때 그 은행이 나랑 이런 부분에서 잘 맞더라고요 하고 얘기를 해주셔요. 이것도 말이 되는 흐름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원 동기니까 이제 뭐가 나오셔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지원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런 회사, 이 회사에 이런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 지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답변을 한번 간단하게 요 구성으로 보여드릴게요. 청소년 시절 저는 첫 번째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서요. 은행 3곳을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근데 그랬더니요. 우리 행복은행은 마지막 은행이었어요. 거기에서. 자, 동기 먼저 제가 만나게 된 동기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랑 잘 맞는 거. 그런데 다른 두 은행은 안 그랬거든요. 근데 행복은행만 유일하게 저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줬습니다. 저에게 적합한 체크카드를 추천해 줬어요. 저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인데 이런 게 저랑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나랑 잘 맞는 이유. 마지막, 저는 이러이러한 경제 지식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고객분들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굉장히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겠습니다. 하나의 흐름이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뼈대를 만드셔야 됩니다. 뼈대. 자, 근데 그 뼈대를 만들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지시는 게 있어요. 이 사례를 보시게 되면 고등학교 청소년 때 은행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하죠. 그렇죠? 조금 전에 이 앞에서 제가 입사 후 포부에서 이야기했었던 사례를 보시게 되면 어떤 사례가 등장할까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여길 보시게 되면 생활형 잡스, 언제 어디서나 물건을 허투루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소재가 등장합니다. 또 그 앞에 사례를 보시게 되면 출판과 관련된 소재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는 웬만하면 쓰는 것도 괜찮긴 한데 웬만하면 대학교 때 있었던 사례가 조금 더 좋기는 해요. 직접적이기 때문에. 근데 청소년 걸 쓰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이 여러분들이 청소년부터 특히 대학교에 해당하는 그 사례나 소재 같은 걸 쓰실 때요. 갑자기 쓰려고 하면 이렇게 오른쪽 거부터 쓰려고 하면요. 절대 소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뼈대 만드시는 이렇게 작업이 끝나고 나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소재,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거 지금 다 뼈대 만드는 작업이에요. 스토리텔링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소재 마인드맵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취업에 조금 발등에 불 떨어지신 분들은 아니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발등에 불 떨어지신 분들은 여기에 잘 안 오세요. 예, 어떻게든 집에서 이제 밤을 새면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보통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요 작업 뭐 오늘이 아니라 뭐 내일이 됐건 주말이 됐건 최대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 A4 용지라든지 혹은 큰 종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펼쳐 놓으시고요. 이렇게 마인드맵 작업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맵 뭔지 아시죠? 학교라는 것과 관련된 거, 뭐 선생님, 뭐 매점, 학생, 그러면 학생과 관련된 거, 교복, 그 다음에 뭐 체육 시간, 뭐 교과서 쭉쭉쭉 마인드맵 연결해 나가는 거. 이게 마인드맵이었잖아요. 가지를 치는 거. 똑같아요. 소재도 가지를 치실 거예요. 근데 그 맨 왼쪽에 학교에 해당하는 요 맨 왼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은요. 목표로 잡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목표라는 말을 제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직무 혹은 직업 혹은 기업. 가장 좋은 건 직무를 여기다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기획부서 뭐 아니면 IT 부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부서를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서를 적었어요. 직무를 적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기획 업무에 필요한 능력, 한마디로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돼요. 쭉쭉쭉. 저는 뭐 4가지, 3가지 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다 적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이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필요한 능력은 어떻게 적으시면 될까요? 일단 회사에서 공고문이 아마 뜨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 공고문 뜰 때 뭐 참신하고 뭐 기획적인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재 뭐 이런 식으로 역량이 같이 떠요. 그 역량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회사 홈페이지, 경영 이념, 그리고 인재상 여기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쓰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회사의 공고문이나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 두 번째. 요즘에는 이제 대기업도 많이 바뀌고 있죠.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이 되고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있는 NCS 들어보셨죠?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를 딱 치시면 이 필요 역량이 쫘르르 떠요. 네.
그 역량 중에서 몇 가지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마케팅에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 모에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 생산 관리에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 적으시면 돼요. 그럼 그 능력을 쭉 적어요. 자, 그러면 그 능력 옆에는 이제 뭘 적을까요? 마인드맵이잖아요. 그 능력과 관련해서 내가 쌓아놓은 경험, 그쵸? 혹은 스펙 이런 것들을 쭉 쓰시는 거야. 스펙적인 부분부터, 경험적인 부분부터 소재를 발굴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질문에 맞게 소재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재를 써놓고 질문을 보시는 거예요.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용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쭈르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 지금 뭔가 빈칸이 있어요. 그쵸? 여기는 뭐가 해당이 되냐 하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여기 이제 고객 불편을 해결하는 능력으로 제가 적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을 적었어요. 근데 고객 불편을 해결하는 거 말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또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면 고객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 달 한 게 아니라 한 1년, 2년 했대요. 그럼 뭐가 있는 거야? 끈기, 그죠? 끈기도 있대요. 또 성실함, 그죠? 또 대화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그 능력, 하나의 역량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한 가지 소재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연결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얻을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본인의 핵심 장점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성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인성 면접에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네. 제 핵심 강점 한 가지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양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문제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거야. 메이킹만 있는 거예요. 마이닝이 없어요. 예시를 가져와 볼게요. 예시. 이렇게 되겠죠. 제 핵심 강점 한 가지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마이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이닝을 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스타트로 풀어주시는 거죠. S. 제가 대학교를 휴학하고요. 동기들이 자격증 하나에만 몰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휴학의 1년 동안 그 자격증은 바짝 공부하면 3, 4개월이면 저는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스타니까. S, T, 태스크. 저는 그래서 1년 동안의 계획을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로 정말 세부적으로 쪼개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의 휴학 기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격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나의 임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ST. 그다음 뭐 나와야 돼요? A. 행동이 나오셔야 되겠죠.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저의 지난 계획을 점검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했던 행동을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자격증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했고요. 인턴하면서 경력 이런 거 쌓았고요. 공모전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A. 자,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R. R이 뭐예요? 결과, 리절트, 결과.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휴학하면서요. 대부분의 제 친구들이 자격증 한 개 간신히 땄었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은 자격증, 직무 관련 인턴 경험, 공모전 수상 이런 것들 굉장히 값진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하나 뭐 넣기로 했을까요? T, 텔링 포인트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저는요. 휴학을 통해서요. 누구한테나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아까 나왔던 말 또 나오죠. 많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이 땡땡 회사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마지막에 깔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텔링의 3스텝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다가 그 뒤에다가 예시를 깔아주신 예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근데 예시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객관적인 통계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긍정 혹은 부정으로. 근데 만약에 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럼 나의 뭘 얘기하시면 돼요? 나의 뭐예요? 경험. 근데 나의 경험은 무슨 기법으로 얘기가 된다고요? 요거 앞 글자만 따서 스타트 기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예시를 활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 비유, 인용, 질문, 예시 한 가지 했어요. 제가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 질문이 나오셔야 되겠죠. 자, 질문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PT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질문이 들어가는 건 보통 일반적인 인성 면접이라든지 대면 면접이라든지 자소서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PT 면접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PT 면접에 한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금융권에서 랜섬웨어를 대처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랜섬웨어 들어보셨죠? 랜섬웨어가 뭔가요? 이 시스템적으로 암호를 딱 걸어놓고 이거 이제 암호를 풀려면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 그거잖아요. 랜섬이라는 몸값이라는 뜻인데 랜섬이랑 소프트웨어 합성어예요. 근데 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어떻게 던지느냐? 요렇게 던집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던져요. 뭐냐? 주제 던지기와 자문자답을 합쳐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이 주제 중에서 하나 그냥 던지시면 돼요. PT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5분의 시간이 오롯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던지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다른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질문을 누군가한테 들으면 머릿속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뭐를 할까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게 이 방법이에요. 내가 그냥 설명하시게 되면요. 면접관은 생각을 안 해요. 집중이 떨어져요. 그 집중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절하게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던지느냐? 여기처럼 주제를 던지면서 내가 그냥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을 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일단 잘못된 예가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금융권에서 랜섬웨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랜섬웨어란 시스템을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질로 삼아서 몸값을 요구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출발하는 거. 우리는 그 앞에다가 질문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요 주제 던지기와 자문자답 유형으로.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전 세계 보안을 위협했던 이것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란 시스템을 암호화해서 이걸 바탕으로 몸값을 얻어내는 어쩌고 저쩌고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주제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그냥 요거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요거를 물어보시면 돼요. 딱 여기 쓰자마자 여러분 랜섬웨어 아시나요? 랜섬웨어란 이것입니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여러분 빅데이터가 뭔지 아시나요? 빅데이터란 이것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냥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PT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기 이제 청년희망재단에서 PT 과정을 제가 횟수로 거의 3년을 하고 있는데 PT를 제가 하다 보면 이 발표를 학생들이 하시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물음표로 끝나는 게 없어요. 다 마침표로 끝나요. 다 그냥 입니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 꼭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의 방법은 두 가지를 합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읽어볼게요. 주제 던지기. 주제를 던지면서 뭐 한다고요? 자문자답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앞에다가 비교, 비유, 인용, 질문, 예시. 질문과 예시가 끝났어요. 이번에는 남의 말을 가져오는 걸 뭐라고 했었죠? 인용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용은 누구 말을 인용 많이 할까요? 누구 말 인용 많이 해요?
유명한 사람, 그쵸? 유명인, 사자성어, 고사성어, 속담 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해요. 다 좋아요. 괜찮은데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인용 방법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답변을 해요. 그 답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사장님, 뭐 제가 다녔었던 학과의 교수님, 뭐 제 동기, 뭐 이런 분들 있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그냥 인용하시면 돼요. 이것만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조금 더 직접적인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SK에 지원을 해요. 그럼 누구의 말을 인용하면 좋을까요? SK의 누구? 그렇죠. SK 회장님. LG면 LG의 회장님, 팀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해당 기업의 임원급의 말을 인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권위가 살까요, 안 살까요? 어마어마하게 살아요. 이걸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서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표현이 좋아요. 약간 뭉뚱그린 표현 있잖아요. 변화가 필요하다. 뭐 혁신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있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면서 같이 엮어버리시면 돼요. 안타깝게도 내 말은요, 힘이 없어요. 내 말은 굉장히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의 말을 가져오면 그 자체만으로도 내 말이 같이 돋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작업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아까 제가 금융권에서, 이건 좀 이따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금융권에서 랜섬웨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뭘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금융권에서 랜섬웨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별로 없어 보여요. 이럴 때 누구의 말을 인용하면 좋을까요? 관련된, 그렇죠. 보안 관련된 전문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산업 혹은 분야, 시장이 있어요. 답변마다. 그 답변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대가, 박사, 뭐 장인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의 말을 인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비교, 비유, 인용, 질문, 예시 거꾸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빗대서 표현하는 걸 뭐라고 했을까요? 빗대서 표현하는 거. 비유라고 하죠. 이번에는 비유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비유는요, 여기 지금 어디에서 많이 쓴대요? 자기소개에서 많이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아까 전에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1분 자기소개였나? 입사 후 포부 이야기하면서 저는 생활형 잡스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결국 비유입니다. 근데 비유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비유를 많이 씁니다.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거. 내 성격이라든지 성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거북이 같은 존재라고 한다든지,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지만 끝까지 간다. 뭐 이런 거. 혹은 개미 같은 존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강점을 나타내는 게 쓰기도 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직무를 나타낼 때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좋아요. 제가 한번 강점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의 강점은 뭘 것 같은지.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물처럼 유연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이 나요? 이 물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긴 용기에 담기면 그대로 담겨요. 대접에 담기면 또 그 모양대로 담겨요. 이 사람은 유연한 사람이에요? 꽉 막힌 사람이에요? 유연한 느낌이 나시죠? 그래서 유연하다, 융통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합한 비유가 될 겁니다. 뭐 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장소, 사람, 뭐 동물, 여러 가지, 제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맞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썼어요. 자, 또 하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피잔에 담겨있는 식혜 같은 사람, 홍길동입니다. 여러분, 커피잔에는 보통 뭐가 담겨 있을까요?
커피가 담겨 있죠. 근데 커피잔에 식혜가 담겨 있대요. 뭐가 약간 느껴져요? 약간 반전이 있죠. 저는 그만큼 다양한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얘기를 반드시 풀어서 말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물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자기 할 말만 다시 해요. 그러면 왜 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 이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면접이 됐건 자소서가 됐건 왜 내가 그런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유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한번 직무로 가볼게요. 이거 어떤 직무 같은지 한번 느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뭐든지 잘 고치는 사람 맥가이버 홍길동입니다. 어떤 직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엔지니어, 기계, 자동차 이쪽일 것 같죠. 쭉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또 한번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작은 소리도 크게 말하는 확성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홍길동입니다. 세일즈 또 약간 좀 대변한다 이런 느낌. 그렇죠. 아나운서, 뭐 언론, 광고, 홍보 이런 직무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비유는 가급적이면 지금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단어로 쓰지 않았어요. 보시면 보이세요? 저는 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식혜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죠. 뭔가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요. 이런 표현이 사실 조금 더 창의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00명이 면접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 한 20명은 비유를 많이 쓰세요. 근데 비유를 썼을 때 좀 무난한 비유들이 있어요. 보통 정말 겹치는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뭐 개미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거북이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스피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좀 뻔한 거예요. 그래서 뻔하지 않은 비유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뻔하지 않은 비유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작업이 되시겠다. 그래서 요거 비유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칠 건데요. 네, 저는 세상은 사람이 변화시키고 그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토리텔링이 뭐지?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환하게 빛나는 그런 날들이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